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알아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드디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다. 이걸로 시장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공격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반도체 쪽이 어쨌든 핫하게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우리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 반면에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색깔을 좀 나눠 가지면서 반등 나온 종목들은 반등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횡보를 겪는 종목들은 횡보를 또 겪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안에서도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시장에 좀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요. 이 AI 반도체다 보니까 의료기기죠. AI 관련된 이런 종목들, 우리나라의 균노라든지 루닉 같은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큰 카테고리는 결국에는 반도체라기보다는 AI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 관련된 이런 종목들 잘 선별하시면 수익률이 괜찮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료 소매를 따른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크게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을 대비하는 이런 움직임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제 2,600포인트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분위기를 가져갈 텐데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강화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2,560포인트까지 밀리긴 했으나 어쨌든 이 밴드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돌파할지가 주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이끌게 된다라면 덩치가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에 저희가 잡음에 대한 예상 좀 많이 하면서 대비를 잘 했다라면은 6월에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장 스트를 따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은 재료 소멸로 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강화되는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포트 운용 전략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종목이 산차례 좀 교체가 있었는데요. 포트 운용 전략, 주식과 현금 비중 어떻게 좀 구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6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이런 기준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네, 제가 기존에 현금과 주식 비중을 조금 나눴습니다. 현금을 30%, 그리고 주식을 70% 정도로 나눴고요. 현금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2차전지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고요. 이제부터 현금 비중을 좀 맞추고 주식 비중을 좀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10%, 그리고 주식은 90%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이 현금 1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추가 집행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6월 FOMC가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상이냐 공격이냐 이런 의견은 매일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직원도 있고 아니면 공격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 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중순 정도에서는 좀 포트에 대한 점검 확인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좀 고무적인 부분은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증시가 굉장히 핫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런 단기 박스권의 상향 돌파가 나왔고요. 엔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 또는 일본의 굉장히 오래된 접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조금 이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워렌 버핏의 이런 투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아시아 증시가 관심을 받게 된다라면 일본만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으로 좀 파급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강화되는 이런 부분이 근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 계속적으로 좋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단기 조정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 조정 있더라도 저 국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으로 선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입을 해서 잠깐 맞춰보는 수량을 늘리는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 저점 형성을 한 후에 3분기와 4분기에 이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확인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한번 저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에 의미 있는 변화, 큰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강공전환하면서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해 9대 1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신 건데, 그러면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좀 변한 건지 아마 신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원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있었는데요. 네이버를 포스코 홀딩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30%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이 카지노주 GKL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40% 비중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군 어떤 변화 있었는지 리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는 경기 둔화 때문에 저희가 불면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잘 매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입했던 포스코 홀딩스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테슬라 반등이 또 나오게 되면서 2차전 섹터에 긍정성 있는 이런 강성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 경직선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었고요. 단단하게 좀 바닥을 좀 지켜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분기 재정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안에 있는 포스코 퓨처에 이 가격의 다리가 좀 잡아가면서 그런 영향을 조금 받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GKL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밤 태풍의 이런 영향을 조금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밤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여행과 레저 산업군에 어느 정도 조정권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작용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서 상승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직접적인 면, 하반기에 대한 이런 승리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19,000원 지켜내게 된다라면은 단기 바닥권 형성했다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GKL도 관심 가져서 한번 포트에 담아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의 두 종목은 그대로 홀딩합니다. 그러면 신규 편입 종목 있으세요? 네, 신규 편입 종목은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대장주 여기 삼성전자를 좀 생각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편입은 SK 하이닉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차 변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3분기 이후에 이런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과 미디어5의 모멘텀 작용에 대해서 실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감산 작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전 최선호주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함께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쨌든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치게 되면은 조금 불리하겠지만 위쪽으로 반영하게 되면은 수익을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2분기 안에서 결정을 본다기보다는 하반기 정도의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오시면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부지점장님처럼 포트 구성하고 싶다.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야 될까? 아마 부지점장님은 지난 한 주 동안의 포트의 변화니까 이미 좀 사놓으셨을 테고 지금 사도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 매수 전략은 뭐 5일선 보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격을 꼭 집어서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체화된 협상 이후에 재료 소멸에 따라서 단기 조정이 일주일 정도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 엔비디아가 어제 5, 6% 정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대로 방어를 한다는 것은 수급의 뒷받침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부 2, 3% 정도 추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 감안하면서 저희가 최저점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저는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일째 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격형으로 전환된 포트폴리오 다음 주에 또 어떤 변화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종목이 세 종목이 됐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포스코 홀딩스 30%, GKN 40% 그대로 홀딩이고요. 신규 편입 SK 하이닉스 20% 비중으로 담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조정이 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반기쯤까지 꾸준히 좀 들고 갈 만한 종목으로 신규 편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양시장은 여전히 보합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의회의 모습 외신보도 생중계되는 것을 보아하니 지금 보팅 들어가기 전에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들이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시 30분, 저녁 8시 30분부터 진행돼서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중에 아마 현지 시간으로는 자정 전에는 뭔가 좀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도 움직임이 아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